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세워나가는 국본 아카데미의 이혜원 교수부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국본 아카데미의 성명서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 세월이 10년 가까이를 해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이나 박정희 광장, 대한문 앞은 여전한데 제가 보는 이 대한문과 이 시청 광장은 옛날의 시청 광장이 아니고 옛날에 보았던 대한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게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경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게 하죠. 그렇지만은 소확된 용기는 만용이라고 해요. 안 가진 데만 못합니다. 논리적 전개가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의사의 정확한 처방, 진단이 내려진 연후라야 용기를 가지든 희망을 가지든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저 무리들, 권성동과 윤석열, 한동훈을, 김무성을 박살내자고 해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오고, 김무성과 그 무리들은, 역적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대로 바퀴벌레를 한 마리씩 때려잡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것 때려잡자고 스트레스 풀고 그것 때려잡자고 더러운 샤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율법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지나다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에 모처럼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에 시간을 때우러 나오신 분들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이고,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무기로 전환해서 전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데올로기 하니까 리박 스쿨인가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쓴다고 해서 압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냐, 이 문제를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에,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그렇게 쓰여있는 건 없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사실처럼 구슬이 서발이라도 모여야 된다고요? 떼야 보석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똑똑한 우파가 많아도 그걸 떼지 못하면, 그걸 떼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우파가 모여서 여기저기 대한민국을 살리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살리자, 이재명을 때잡자라고 해도 그걸 깨는 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석을 깨는 그 실, 그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얘기 듣고 저녁 때만 잊어버리고 또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해서 애국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걸박이나 한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을 점령한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엇이냐? 그게 유물론적 이론에 기인한 종북 주사파의 핵심 이론,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는 전부 다 토막토막 내서 하나의 실도 한두 개의 구슬도 깨지 못하는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실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을 연대할 것이고, 실이 있어야 조직과 조직을 연대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살릴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국과 한국을 만든 그 정신을 우리는 하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을 5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분 나이 29세에 들어가서 무려 41년 정도를 국적도 없이 지원자도 없이 코를 단신 세계의 박박복권을 누리면서 이 대한민국을 태동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그때보다는 박정희가 정권을 받았을 때는 대한민국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피아가 구분 안 되고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이승만이 무엇이고 이승만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박정희는 칼을 꼽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국강병의 박정희 정신으로 지금 도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깨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그때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그 광야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철학자들은 플라톤으로부터 디케로로부터 그 위에 피타고라스부터 무수히 많은 이론을 쏟아냈습니다. 칸트가 그렇고 헤겔이 그렇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석학, 명석한 철학자들이 만든 것은 철학의 이즘, 철학의 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주의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려온 것은 헤겔부터 시작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적 변증론이라는 것을 포이어바흐가 유물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그것이 정치의 핵심적 이데올로기가 돼서 자크 대리아 같은 그 멍청이는 마르크스의 유령이라고 무수히 많은 책장에 할애하면서 쓰달려 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욕했지만 오늘 이 대한문 앞에서 연설하는 저는 대한민국을 이미, 대한민국 정신은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은 이미 저들에게 정복당하고 저들에게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저들이 청와대라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파괴, 김민석이가 누굽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인정합시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같이 가신 외에는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어디서 용기를 찾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통화 안 한다고 방송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급살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급살할 일도 없고 트럼프가 우리처럼, 우리 말처럼, 우리 생각처럼 들어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혼란과 광야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를 세우지 않는다면 불을보다 명확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데올로기 하느냐 하면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 막시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물사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보면 환장하고 맛있는 거 보면 환장하고 돈이 보면 환장하는 세상, 그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유물사관론의 본질이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 돈 앞에 자유하고 누가 만나는 음식과 높은 지위 앞에 자유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때문에게 자식을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은 참혹한 현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를 찾고 일어서는 그 현실만 냉혹하게 현지할 뿐입니다. 오늘 날씨는 덥지만은 저는 엄청나게 추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사회인 작가, 사회인 기자들이 발견되는 아쉽 얘기에 우리가 일비한다면 어떻게 애국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체 세력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께 주창합니다. 보상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 높이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의 찬란한 이데올로기를 소리 소문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확장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목이 터지라고 주창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